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8월 경신월의 최고의 출산택일과 최악의 출산택일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8월 8일까지가 기미월에 해당하고 양력으로 8월 8일부터가 절기상 입추가 되는데요. 이날부터 경신월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기미월과 경신월의 제왕절개 출산택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실제 출산택일을 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악의 출산택일과 최고의 출산택일은 어떠한 것인지 이것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3개의 사주명식이 있습니다. 전부 이번에 출산택일을 했던 사주명식인데요. 맨 위에 있는 사주명식은 계면년 2023년 기미월 7월 정해일 28일에 기일시에 18시 30분. 자, 요거는 이제 어저께 출산을 했습니다. 제왕절개 출산을 했는데요. 저에게 제왕절개 출산택일을 의뢰해 주셔서 이제 출산택일을 해드렸는데, 자, 요 출산택일이 이제 미월이지요. 기미월. 7월 7일부터 양력 8월 8일까지가 기미월인데, 이 미월과 신월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기미월의 미토는 오행으로는 토, 식신작용을 하지만 오행은 건강과 궁합을 볼 때, 건강과 궁합을 볼 때는 70% 이상 오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적성, 진로적성을 판단할 때는 이 월지는 한난조습에서 온도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온도로, 그러니까 이 미토는 육친으로는 비경겁제의 성향이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행은 토식신이지만 육친으로는 화비겁의 작용을 70% 이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토를 그냥 단순히 토식신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의 출산택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토에는 70% 이상의 화비겁의 기운이 숨어있다. 그렇게 되면 미중기토가 투간된 식신격이죠. 출산택일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격이 A급이어야 된다. 식신격이면 이 식신격이 튼튼해야 된다. 통근, 뿌리가 있어야 된다. 자, 화생토를 받으면서 기토가 미토의 관대지에 통근을 하고 있으니까 튼튼하죠. 그러면 식신이라는 것은 이 남자아이에게 먹을 복도 되고 언변술도 되고 학업 능력도 되죠. 설기하는 거니까 화생토로 설기되니까 격국이 A급이다. 격이 A급이다. 그러면 이 아이의 그릇이 A급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났죠. 그러면 조후가 급하니까 조후 용신이 수가 됩니다. 개수. 이 용신이 통근, 뿌리가 있어야 된다. 개수의 뿌리가 해수라고 하는 제왕지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 용신도 A급이다. 격도 식신격, 월간으로 바로 투간이 됐고 용신도 A급, 격도 A급.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의 인생이 아니라 평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간의 뿌리도 튼튼하지요. 정화의 뿌리가 미토의 관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특히 정화일간의 천을기인을 2개 모두 가지고 있죠. 천을기인의 정관과 천을기인의 편재. 그래서 유금과 해수를 모두 가지고 있다.
두 개를 천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 이 배우자 자리와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가 용신이지요. 월지가 뜨거운데 배우자 자리는 시원하다. 이렇게 되면 인꼬국으로 살아갑니다. 불화나 갈등이나 이혼이 없이 뭐 별거나 각방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행복하게 왜? 해, 묘, 미, 삼합을 짜고 있죠. 사주에서 이렇게 삼합이나 방국은 귀한 사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격이다. 예. 그 다음에 식신 편제가 되죠. 식신 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재물 운도 발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관도 튼튼하고 재도 식상생재가 되면서 재생관까지 되죠. 재생관.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순환상생이 된다. 식상생재, 재생관까지. 예. 그러면서 삼합의 귀격까지. 그 다음에 천간의 각기다른 오행이 지지에 통근을 하고 있다. 주체성도 있고 학업운도 좋지요. 예. 자, 이러니까 일단 흠잡을 데가 없다. 이것을 최고의 출산택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름을 질 때는 출산택일 후에 장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복더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기운, 수기운을 보완하고 금기운, 재성의 기운을 보완해서 금수기운, 금수기운을 가장 보완시켜주면 좋고 거기에다 목기운을 조금 더 이제 보완시켜주면 학업 능력,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출산택일을 의뢰하게 되면 완벽하게 왜? 이 출산택일은 한 번 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택일 중에 출산택일이 가장 중요한 택일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출산택일을 할 바에야 검증되지 않은 사람한테 출산택일을 할 바에야 그냥 자연분만 하는 게 좋습니다. 출산택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 하나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주명식은 어저께 이제 출산택일을 의뢰를 해서 출산택일을 해서 앞으로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자, 같은 아이입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는 동일 남자아이인데요. 출산 예정일은 8월 19일 남자아이입니다. 그러면 출산 예정일이 8월 19일이면 예정일에 뭐 5일부터 열흘 사이, 여기 이제 가장 좋겠죠. 출산 예정일로부터 5일, 뭐 4, 5일에서 뭐 열흘 사이, 여기가 가장 좋죠.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뭐 8월 10일부터 8월 17일 요 정도가 좋은데, 자, 개묘년 2023년 경신월, 여기부터가 이제 8월이 되지요. 경신월 8월 8일부터 경신월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진일 기사시, 요 사주명식을 하나 추천해드렸고, 그 다음에 개묘년 경신월, 정미일 갑진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두세 개 해드렸는데, 자, 우선 가운데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월 출산택일은 매우 주의해야 된다. 왜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신유술, 가을이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일에 8월 11일이다. 만일에 8월 17일이다. 이렇게 되면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죠. 예, 8월 초, 8월 중순은 여름입니다. 삼복도이지. 말복이라든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신금을 육친으로, 오행으로는 그냥 평간, 금평간이 맞고 여기는 정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 진로, 직업적성을 판단할 때는 화기운이 70% 들어있다. 화기운이 왜? 8월 10일 전후, 8월 15일 전후는 화기운 갱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그냥 신유술의 금으로만 보면은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8월 경신월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묘신 기문도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묘신 기문이 있기 때문에 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가 어느 일주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자, 갑진을 기사신데 그러면 신중 경금이 투관된 평강격이죠. 평강격은 사업도 되고 직장생활도 됩니다. 정강격은 직장생활만 되지만 직장과 사업 다 가능하다. 직업적으로 가면 고위직,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적으로 가게 되면 이 재테크, 이 재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 평강격인데 격이 A급이죠. 왜? 첫 번째 사주가 미중 기토가 투관된 식신격의 A급이라면 신중 경금이 월천간으로 바로 본기가 투관됐기 때문에 격이 흔들림이 없지요. 튼튼한 관격이다. 그러면 일단 이 아이가 나중에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고등학교를 갈 때 일단 고등학교 학교분이 좋고 특히 대학교도 뭐 연고대라든가 일단 성서한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 관이 튼튼하다. 그래서 이 관성이 좀 튼튼하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 그러면 용신이 인성이지요. 평강, 월지가 관이면 인성이 용신이다. 이 개수가 용신인데 이 용신이 업부 용신이 신중임수라든가 진중개수의 뿌리가 2개나 튼튼히 내리고 있죠. 개수의 뿌리가. 그러면 용신도 A급이다. 격도 A급, 용신도 A급. 그러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간목이 진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이 간목이라는 큰 나무가 대림목이 진토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 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제왕지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다. 일간이 튼튼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월지와 일지가 신자진에서 신진가합을 하고 있죠. 신진 사이에는 이 수, 자수가 공엽이지요. 신자진 삼합에서 신진가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보다 인성이 여기 용신이 더 강한 겁니다. 인성이 강하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희시의 이 정제가 제왕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뿌리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알뜰살뜰 부자가 된다. 갑기합이 되고 있죠. 간목이 기토와 화돌에 되고 있다는 것은 알뜰하다. 예, 그러니까 쓸 때 쓴다. 돈을 팡팡 쓰지 않는다. 어떤 주색 잡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정확하다. 레이저 빔처럼 정확한 아이고 반드시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 예, 식상생재가 되지요. 식상생재, 식상정재와 식상편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융통성도 있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직장복이라든가 자식복이라든가, 자, 그러면서 오행부족격이지요.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있고 모두 천간에 각기 다른 오행이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고 있지요. 뿌리를. 그러면 흠잡을 데가 없다. 묘신 기분이 다소 예민하지만은 신진가합으로 요거를 그 다음에 조우도 맞죠. 진토와 사화 조우도 맞다. 특히 갑술일주보다는 갑신일주가 훨씬 낫습니다. 촉촉한 물을 먹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출산 태기를 실제 이제 의뢰받아서 했던 사주고. 자, 두 번째는 계면년 똑같습니다. 계면 2023년 경신월 8월 정미일 8월이면 8월 중순이죠. 그 다음에 갑진시도 되고 이 다음에 사시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사오미시가 다 되는데 사오미시가 다 됩니다. 사시도 되고 진사오미시 그러니까 오후 1시 반까지 출생해도 사주가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추천할 만한 시인데 아래 사주 같은 경우는 역시 신중 경금이 투관된 정제격이지요. 그러면 레이저 빔처럼 정확하고 역시
이제 부자사주죠. 예. 그 다음에 경금과 정화와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벽갑인정이라고 하죠. 마른 장작을 도끼로 패서 불로 화를 태우면 장작이 화를 탄다. 신유수를 생해 간목, 정화, 경금은 벽갑인정. 아주 최고의 사주다. 예. 그러면서 정제격이니까 용신이 비겁이지요. 예, 화가 용신인데 용신의 뿌리가 튼튼하지요. 정미, 관대지에 통근을 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재관이 떴지요. 천간에 재관이 이렇게 뜨면은 재관이 뜨면 식재관 중에 2개가 천간에 뜨면 아우라가 있고 미남 미녀 얼굴이 잘생긴 아우라가 있고 인물이 출중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정화도 뿌리가 있고 간목도 인성도 뿌리가 충분하지요. 진중 을목이라든가 미중 을목. 그 다음에 목생화 화생도 입력과 출력이 잘 되니까 공부도 잘하고. 만약에 문과로 간다면 정제격이니까 경제학과, 세무학과, 회계학과. 문과로 간다면. 그 다음에 이과로 간다면 의대라든가. 그 다음에 공대 신소재공학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가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출산태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격도 A급 역시 마찬가지로 용신도 A급이면서 오행부족격이고. 왜? 지금 최고 사주는 출산태기에서 최고의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격용, 격과 용신이 반드시 A급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산전수전 공중전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산다. 격과 용신이 튼튼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컬러가 5가지 오행구족격으로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오행구족격 5가지의 오행이 완벽하게 갖추고 이것이 통근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닌 일세 꽃이 없고 여름 하나니 용대천가 2장에 있지요. 그래서 통근 천간에 각기 다른 오행이 반드시 뿌리를 튼튼히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을귀 이런 귀인 이렇게 정화일간의 유금이라든가 천을귀인을 넣어주면 좋죠. 공망보다는 천을귀인이 좋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게 조후가 됩니다. 조후 이렇게 더우면 시원한 거, 이렇게 더우면 시원한 거, 이렇게 더우면 시원한 거. 그러니까 수화기제, 수와 화를 기제, 순환상생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후가 맞고 오행구족격이면 건강이 좋지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가장 중요한 게 재물운과 배우자운과 직업운. 재물운, 배우자운, 직업운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외에 이제 뭐 부모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운이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차순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최고 사주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그냥 뭐 쌍계 비지떡이라고 여기저기 함부로 출산태기를 맡겨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출산태기를 대충 할 바에야 그냥 자연분만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출산태기를 해서 귀한 사주를 얻으려면 제대로 된 실력가에게 제값을 주고 제대로 태기라는 게 최고가 됩니다. 자, 반면에 중요한 게 이제 최악의 출산태기입니다. 최악의 출산태기. 만일에 8월, 자 7월 같은 경우에 아직도 며칠 남았지요. 7월이라는 것은 양력 8월 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력 8월 8일까지는 김이월이기 때문에 이 김이월에는 최악의 이 김이월이 8월 8일까지인데 김이월이는 일지를 진술충미로 하지 말아라. 진술충미로 가급적이면 그 일주를 만들지 말아라. 왜? 월지가 묘신기문에 여기가 다시 미토가 있는데 일지에 진술충미를 만들면 진미형, 술미형, 충미충, 미미 조가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김이월의 출산택일은 진술충미 일지를 깔면은 최악의 출산택일이 됩니다. 최악의 출산택일. 예. 그러면 중요한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양력 8월 8일 입추일부터 이제 절기가 바뀌죠. 8월 8일부터 9월 8일까지. 그러면 여기는 묘신 기문을 짜고 있죠. 묘신 기문을 짜고 있죠. 그러면 경신월에 8월 8일부터 경신월의 최악의 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월지가 신금인데 만일에 일지를 여기에 일주의 이 지지를 인목을 깔고 있는 일지는 안 된다. 인목, 뭐 갑인일이라든가 경인일이라든가 이민일이라든가 이 인목을 깔고 있는 무인일이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에 인목을 깔고 있으면 인신충이 장렬하죠. 묘신기문으로 예민한데 인신충까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아이가 싸움닭 기질이 있습니다. 거칠어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이라든가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묘목을 일주를 깔지 말아라. 여기에다 뭐 신묘라든가 기묘라든가 여기도 정묘라든가 왜냐? 묘신기문을 짜고 있는데 다시 묘신기문이면 완전 예민한 정신적으로 극도로 예민해지지요. 그래서 묘목을 일지에 깔면은 8월 출산택일은 최악이다. 그 다음에 사화를 깔면 안 되지. 사화를 깔게 되면 사신형이 장렬하죠. 사신형, 특히 여름에는 형이 장렬합니다. 합보다. 여름은 조열하기 때문에 3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에 뭐 을사일주라든가 정사일주라든가 사화를 깐 날을 피해라. 그 다음에 해수. 자, 해수가 월지가 신금인데 일지에 해수를 깔면 정해라든가 해수를 깔면은 해신 해가 되지. 해신 해. 형충파에서 해가 됩니다. 일부러 해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일지에 신금을 깔면 별로 안 좋다. 갑신일주라든가 병신일주라든가 이렇게 깔면 안 된다. 왜? 월지도 신금인데 일지도 다시 원숭이 신을 내면 신신 같은 신을 이것은 분리가 되지. 예, 화합이 되지 않게 분리가 된다. 예, 그 다음에 월지가 신금이면 일지에 유금을 가급적이면 넣지 않는다. 왜? 유금을 넣게 되면 혼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살 혼잡, 재성 혼잡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월지가 신금의 경우에는 일지가 유금인 날을 피하면 좋습니다. 최소한 이 6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이거를 피하고 이와 같이 진토와 무리토 같은 이런 날을 선택하면 좋은데 간혹 보면은 뭐 10중 8구가 이런 것을 간과하고 일지에 스스럼 없이 놓는 경우를 보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출산택일을 한번 잘못하면 평생 고질이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사택일이라든가 개업택일이라든가 결혼식택일은 안 좋으면 바꿀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출산택일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출생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택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명리와 주역이라든가 뭐 매화역수라든가 아니면 일반 이런 실력과 내공을 갖추고 물리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제왕절개 출산택일을 하게 되면 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까르마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쌍계비지떡이라고 함부로 출산택일을 할 바에는 그냥 제왕절개를 하지 말고 자연분만이 좋습니다. 출산택일을 하려면 제값을 주고 제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7, 8월 달에 출산택일이 뭐 하루에도 2~3건씩 상당히 많이 이제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출산택일, 장명,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장명을 할 때는 인성의 기운을 조금 집어넣으면 좋고, 여기 같은 경우는 관성의 사주의 부족한 기운이라든가 학업운, 건강운을 위해서 일단 출산택일도 중요하지만 출산택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산택일과 장명 컨설팅을 같이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워낙 이렇게 이제 신청이 많이 그 세도하는 관계로 출산택일이라든가 장명을 의뢰하실 분은 제가 강의와 상담으로 무척 바쁜 관계로 일단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출산택일이라든가 장명, 개명 이런 신청 문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 유튜브 동영상 아래 보시면, 제 유튜브 모든 동영상 아래 보시면 제목 아래 유튜브 동영상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뭐 사주 상담이라든가 진로 상담이라든가 성인의 사주 진로, 학생들의 입시 진로, 수시 정시 컨설팅이라든가 이와 같이 이제 신생아의 제왕절개 출산태일 같은 경우 이런 신청 방법과 신청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뭐 비용이라든가 상담료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일단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제 연락처로 일단 제가 바쁜 관계로 문자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스케줄을 잡아서 택일이라든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제 이렇게 출산택일을 하게 되면 아이 출산택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출산택일에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아이의 진료라든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주를 분석해서 엄마 아빠의 사주도 직접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엄마 아빠 사주도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리고 아이의 출산택일 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궁금한 점을 모두 엄마 아빠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직접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8월 출산택일, 최고의 출산택일과 최악의 출산택일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찜통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